오프닝 어느 날의 아침 햇살. 창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워올 때 우리는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곁을 먼저 떠난 소중한 사람들을, 그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들의 손길을 그리워하며 밤이면 혼자가 되곤 하지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신비롭고도 가슴 먹먹하면서도 동시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환갑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인생의 정답. 그 답은 뜻밖에도 꿈속에서 만난 어머니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일부 가장 힘들었던 시간.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빠 연락 한 통을 하기도 힘들어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음성 메시지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하니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했는데 정작 내 곁에는 아무도 없네?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존재감을 잃은 듯한 그 허망함, 평생을 무엇인가에 바쳤는데도 남는 게 없다는 그 감정.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적이 있을 그런 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밤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이브 꿈속의 만남. 깊은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낯익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그 낡은 기와집 대문 앞이었습니다.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그곳이 꿈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나 있었어요. 대문을 밀고 들어가니 마당 평상 위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하얀 무명 수건을 머리에 쓰시고 제가 제일 좋아하던 분홍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계셨지요.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꿈속의 어머니는 마치 어제 뵌 분처럼 생생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터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아픈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거친 손마디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마치 어릴 때처럼. 그리고 가만히 웃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가 제게 남긴 인생의 정답 3가지였습니다. 3부 첫 번째 정답, 나를 먼저 대접하라. 어머니가 써주신 첫 번째 정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먼저 대접하라. 어머니는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지? 자식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게 내 배부른 줄 알았고 남편 기 세워주는 게 내 자존심인 줄 알았지. 그런데 돌아보니 정작 내 마음은 텅 비어 있구나. 남을 대접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귀하게 여겨야 한다. 내가 행복해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행복한 법이란다.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평생 좋은 옷 한 벌 제 손으로 사 입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뭔가를 사는 것을 죄책감으로 느껴왔던 세월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나를 아끼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죄악이라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끼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자신의 정서가 무너진 사람이 누군가의 정서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빈 그릇으로는 아무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끼던 예쁜 그릇을 꺼내 밥을 담아 먹고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놓고 차를 마시고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죄책감 없이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모릅니다. 4부 두 번째 정답,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내라. 두 번째로 어머니가 써주신 글자는 이것이었습니다.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내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과거에 대한 후회. 그때 이랬으면.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나는 이럴까?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어머니는 꿈속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잎을 떨어뜨려야 내년에 새순이 돋는 법이다. 이미 지나간 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일, 그런 것들을 움켜쥐고 있으면 내 손만 아프단다.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내라. 비워야 채워지는 게 인생의 이치란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식들의 삶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고 연락 한 통에 일희일비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과거는 돌아오지 않으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걸. 그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 어머니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흙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는 때로 놓아야 자라납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썩어버릴 뿐입니다. 자식도 과거도 비교도 모두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5부 세 번째 정답, 오늘의 햇살을 즐겨라. 마지막 세 번째 정답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울림이 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햇살을 즐겨라. 어머니는 평상 옆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 하나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의 몫이다. 오늘 내 앞에 놓인 따뜻한 밥 한 그릇,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줌,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온전히 즐기며 살아라. 인생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이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 완성되는 것이란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그동안 얼마나 미래만 보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노후 자금을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다가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쳤습니다. 아침 햇살의 따뜻함을 느껴본 게 언제였나요? 누군가와 나눈 웃음의 소중함을 알았나요?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를 표했나요?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바라다가 작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의 진짜 행복은 그런 작은 것들에서 옵니다. 따뜻한 국 한 숟가락의 맛,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6부 꿈에서 깨어나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길 잃었던 사람이 다시 길을 찾은 것처럼 방 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렇게 눈부신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는 대신 제가 먼저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아끼던 예쁜 그릇을 꺼내 혼자만의 식사도 정성껏 차려 먹기 시작했지요. 과거의 실수에 대해 자책하지 않고 저렇게 살았구나라고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내 기대와 다르게 산다 해도 저들의 인생이니까라고 조용히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7부 변화된 일상. 요즘 제 일상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창밖에 햇살을 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밥을 할 때도 정성을 다합니다. 예쁜 그릇에 담고 좋아하는 반찬을 골라 담고 감사의 마음으로 먹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기대하며 연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끔 연락을 하고 자식들도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러자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요. 과거의 후회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런 말 대신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도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팔부 어머니의 가르침이 담은 의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꿈속에서 남긴 이 세 가지 정답이 정말 대단한 깨달음인가요? 아니면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인가요? 제 생각엔 후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것, 과거를 놓아야 한다는 것, 현재를 즐겨야 한다는 것. 하지만 알았음에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워왔으니까요. 희생이 미덕이라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과거를 놓는 것도, 현재를 즐기는 것도 모두 사랑이라는 것을. 마무리 당신을 위한 말. 혹시 지금 삶이 무겁고 외롭게 느껴지시나요? 자식이 못 본다고 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혼자라는 생각에 밤이 길게 느껴지나요? 과거에 대한 후회가 현재를 잠식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꿈속의 제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 세 가지 정답을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첫째, 나를 먼저 사랑하세요. 자신에게 좋은 것을 사주세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집착을 흘려보내세요. 이미 지나간 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일, 남과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손에서 놓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셋째, 오늘의 작은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따뜻한 밥 한 그릇,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누군가의 웃음. 이런 것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진짜 인생의 정답입니다. 에필로그. 먼 훗날 우리가 다시 어머니를 만나는 날, 어머니, 저 정말 후회 없이 제 인생을 예쁘게 살다 왔어요.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평온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